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미국 장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들 일제히 상승하는 듯 했었으나 상승분을 전부 다 까먹으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2,600달러 선까지 살짝 올랐었다가 22,400달러 선까지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험자산들의 변동성 및 방향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3월달 미국 동부 표준시로 내일 오전 10시 한국으로 치자면 오늘 자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하원에 출석해서 통화정책을 보고하게 되고 그 다음날에는 바로 또 상원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똑같이 통화정책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통화정책 보고에서 제롬 파웰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매파적인 발언을 하느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BMO 캐피탈의 수석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매파적을 보일 것이며 아무래도 통화정책 보고에서 더 많은 금리 인상을 언급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미국 증시에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기준으로 수요일 1월달 구인 건수가 나오게 될 것이고 금요일날은 실업률 및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숫자가 나오게 될 텐데요. 보고 내용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술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폭풍 같은 한 주를 맞이하게 될 위험 자산 시장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시아 및 유럽에 판매하는 유가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미국에 판매하는 유가 같은 경우는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유가가 오르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압력도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는 최근에 SEC로부터 스테이킹 관련된 사업 철퇴를 맞은 크라켄 같은 경우 조만간에 자체 은행 크라켄뱅크를 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미국 정부가 크라켄이 은행이 되는 것을 순순히 허락해 줄지 거기에 또 주목이 되는 바이고요. 이어서 작년에 워싱턴 DC의 법무장관으로부터 직접 기소를 당한 마이클 세일러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죠. 자, 마이클 세일러가 해당 탈세 혐의를 기각해달라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이를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암호화폐 관련된 인사 및 회사 주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의 탈세 금액이 2,500만 달러를 넘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기소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에게 세금과 함께 마이클 세일러는 벌금 총 1억 달러를 청구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1억 달러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마이클 세일러가 진짜 탈세를 했으면은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탈세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이거는 그냥 암호화폐 인사들에 대한 공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원이 마이클 세일러에 관련된 기소는 기각을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로스트레지에 관련된 기소는 기각을 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서는 바이비트가 마스터카드와 제휴를 맺고 다가오는 4월부터 유럽 및 영국에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불카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통해 손쉽게 환전 및 ATM에서 현금 인출 그리고 결제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최초의 100% 원자력 채굴장이 펜실베니아에서 가동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뉴질랜드 기후환경 전문가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 3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연 친화적이 되어가는 비트코인 채굴 다음 불장 때 핵폭발 같은 상승 한번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CFTC 위원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갑자기 게리 겐슬러의 말에 엄청나게 동의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들 이더리움까지 포함시켜가지고는 증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거 좀 골 때리네요. 원래 이전 같은 경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 관할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는데 갑자기 게리 겐슬러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미국 정부가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닌가 답답합니다. 이어서 오늘 분석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보시면은 S&P 500 한때 상승했다 떨어지고 있는데 저항을 2번 때린 후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닥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숏보다는 롱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짐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는 더 높은 저점이 맞죠. 그것을 깨고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면 더 높은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케일리오 분석가 같은 경우는 3만 달러를 넘어서 이제는 4만 달러까지 무조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방을 보고 있죠. 21,700달러 선, 2800달러 선, 이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큰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내일 제롬 파웰이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빨을 까느냐에 따라가지고 장세가 크게 유동치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확신을 한다. 앞에 나왔었던 분석가처럼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를 것이다. 아니면은 경제학자처럼 제롬 파웰이 이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언급을 함으로써 시장이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러면은 하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은 지금은 그냥 일단 확실히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관망을 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다음으로 해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휴면 상태였었던 채굴된 물량 이더리움 1266개가 외부로 이동을 했는데 그 중에 1322개 같은 경우는 폴로니엑스 거래소로 전송이 됐다라고 합니다. 더 던지려는 것이 아닌가. 부디 나머지 물량은 그래도 던지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 칼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보유자 중에 80%가 손실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 상태는 16%에 불과하다. 아무래도 저번 불장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물린 것 같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32센트 아주 중요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32센트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25센트까지도 열리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지지 구간을 반드시 버텨줘야 되겠죠. 비트코인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무너지면은 더욱더 큰 하락, 버텨준다라면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크립토랜드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유가 만만한 사람이죠. 본인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제일 좋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찰스 호스킨슨. 그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NFT 같은 경우 현재 칼다노 생태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활성화된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 기반 NFT는 800만 개 이상이 지금까지 발행이 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NFT에 대한 열기는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 각각의 회사들 계속해서 NFT를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도 소식통에 의하면은 물론 루머긴 한데 다가오는 4월 24일 NFT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전혀 놀랍지는 않겠죠. 이어서는 최근에 파산한 암호화폐 회사인 보이저 디지털의 이 자산을 바이낸스 US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기관들 SEC를 포함해가지고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보이저 디지털이 속이 뒤집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낸스 US에 빨리 매각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매각을 하지 못하고 거래가 지연되고 있는 사이 매달 비용만 1000만 달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EC 때문에 매달 1000만 달러를 허공에 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저 디지털의 토큰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매각하게 제발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편 바이낸스도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바이낸스. 이러한 공격 같은 경우는 차트상에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스마트 컨트랙터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토시 페어도 그렇고 달러도 봤을 때 지금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등 BNB 코인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과연 바이낸스는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 어찌 보면은 거의 폭력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폭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이어서는 한국인들 관련된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이낸스가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개발자 팀 헌트의 공동 창업자인 박성호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해커톤에 참여를 해가지고 챗카소라는 AI NFT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선보였었는데 바이낸스가 아이디어를 훔쳐가지고 비카소라는 본인들만의 플랫폼으로 새로 출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낸스가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계 암호화폐 비트코인 루팡이라고 볼 수 있는 권도영 씨.
싱가포르 경찰이 드디어 발벗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한국 검찰 및 경찰에서 꾸무적대니까 답답해서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르비아 쪽에 일단 인력이 파견이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업데이트가 없는 상황.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싱가포르 측에서 권도영 씨를 잡을 수 있다면 권도영 씨가 보유한 어마어마한 달러 현금 및 비트코인 6,000개 정도가량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압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권도영 씨는 걸어다니는 보물선이다. 권도영이를 잡는 자 천하를 제패하리라. 한편의 영화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누가 먼저 권도영이를 체포하느냐. 권도영이는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있을 것인가. 언제는 각국의 검찰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비행기값까지 내주고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권도영씨. 지금은 뭐가 빠져라고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SEC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를 계획한 혐의로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인 BK코인 캐피탈 및 공동창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조치를 취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름이 케빈 강입니다. 100% 확실하진 않지만은 강씨, 아무래도 한국계 미국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진짜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라면은 권도영에 이어서 빌황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날려먹었는데 또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그렇게 사기들을 잘 치는지 대단하네요, 정말. 마지막으로는 방금 업데이트된 소식, 미국 백악관이 실버게이트 사태를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의회에 거듭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말이 좋아 촉구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업계를 조져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분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몸을 좀 많이 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제 채널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여러분들께 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